2014년 8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제트 추진 연구소의 관제실은 새벽 3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2억 킬로미터 넘게 날아온 신호가 한 줄씩 한 줄씩 화면 위에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게일 분화구 안쪽에서 찍어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붉은 모래, 부서진 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평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진이 절반쯤 내려왔을 때 화면을 지켜보던 한 연구원이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아래, 자갈밭 한가운데, 거기에 길고 흰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끝은 둥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잘록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대쪽 끝은 다시 두 갈래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해부학을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대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넙다리뼈, 사람의 허벅지뼈.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진의 원본 파일을 찾으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세상에 나온 과정 자체가 이야기를 한층 더 기묘하게 만듭니다. 이 사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나사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사진을 취미로 뒤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는 탐사선이 찍은 사진 대부분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장씩 올라옵니다. 그 방대한 사진을 한 장씩 확대해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화성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중 한 명이 자갈밭 구석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장비는 큐리오시티의 오른쪽 마스트캠, 탐사선의 목 부분에 달린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촬영 시점은 화성의 하루로 244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24시간 37분. 큐리오시티가 화성 땅을 밟은 지 겨우 2년째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문제의 물체는 길이가 대략 15cm 안팎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주변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째, 색이 달랐습니다. 화성의 돌은 산화철 때문에 붉거나 검붉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빛을 받는 면이 누렇게 뼈 특유의 상아색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둘째, 표면이 달랐습니다. 주변 자갈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각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만 매끄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래에 파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화성의 지질 활동으로 만들어진 돌이라면 최소한 일부는 땅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체는 자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사진은 12시간도 되지 않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나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뼈가 아니다. 바람과 물이 수억 년 동안 깎아낸 암석일 뿐이다. 인간의 뇌가 무의미한 형태에서 익숙한 모양을 찾아내는 착시현상, 이른바 변상증이다. 과학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긴 것은 나사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특이한 지형에 대해 나사가 공식 입장을 내는 데는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물체에 대해서만은 며칠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서둘러 덮으려 할 때 나오는 속도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해명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곧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2015년 큐리오시티는 사람의 머리뼈를 닮은 바위를 찍었습니다. 눈구멍이 들어갈 자리에 두 개의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같은 해 관뚜껑처럼 반듯하게 잘린 직육면체 바위가 촬영됐습니다. 자연 침식으로는 나오기 힘든 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 1976년 바이킹 1호 탐사선이 화성 북반구의 시도니아 지역을 찍었을 때 우리는 하늘을 정면으로 올려다보는 거대한 사람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로 길이만 2km가 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사는 그때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만든 착각이라고 말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50년 가까이,
같은 종류의 착각이 같은 행성에서만 반복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통계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갑니다. 플라스마 물리학자 존 브랜던버그. 그는 화성 대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논 129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이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곳은 딱 한 종류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브랜던버그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화성 표면에 얇게 깔린 방사성 원소 분포가 두 곳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발의 거대한 폭발이 상공에서 터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학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핵분열 반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남습니다. 화성에는 원래 바다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대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장이 꺼졌고 대기의 대부분이 우주로 날아갔고 바다는 사라졌습니다. 행성 하나가 통째로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해야 합니다. 화성 대기에서는 메탄이 검출됩니다. 그것도 계절에 따라 농도가 오르내립니다. 메탄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기체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메탄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메탄을 만드는 것의 대부분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행성의 표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형상을 닮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싹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물체가 정말 뼈였다면 왜 하필 사람의 뼈 모양이었을까요? 다른 행성의 생명체라면 우리와 전혀 다른 골격을 가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연구자들은 순서를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인간을 닮은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던 존재가 지금의 우리와 같은 형태였던 것은 아닐까? 큐리오시티가 지나간 게일 분화구는 아주 오래전 호수 바닥이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고 진흙이 쌓였고 강물이 흘러들었던 자리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의 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옛 호숫가와 강가입니다. 사람은 물가에 모여 살았고 물가에서 죽었고 물가의 진흙에 묻혔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지금 화성에서 정확히 그런 지형을 골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조상의 무덤을 밟고 다니는 셈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나사의 공개 자료실에 남아있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접속이 막혔던 것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리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물체의 정체 또한 현재 과학이 내놓은 가장 합리적인 답은 암석입니다. 화성은 강한 바람과 극단적인 온도차로 돌을 기묘하게 깎아냅니다. 우리 뇌는 무질서한 형태에서 얼굴과 사람 모양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에서 얼굴을 보고 격지 무늬에서 사람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뼈는 아마도 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합니다. 붉은 자갈밭 위에 홀로 놓인 그 흰 형체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봅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화성에 뼈가 있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때 바다가 있었고 하늘이 있었던 행성이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붉은 사막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광경이 어딘가 낯익다는 감각. 우리는 결국 그 붉은 사막에서 우리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큐리오시티는 그 자리를 지나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장씩 아무도 보지 않는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몇 장에 우리가 아직 확대해보지 않은 무언가가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성은 그 답을 20억 년째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